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한 조선대학교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선대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 이 논문을 쓴 조선대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대학원 자체 조사 결과 이 씨는 학과장인 아버지의 수업을 3과목 들으면서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학점을 받았고 다른 교수 9명의 수업을 듣는 7학기 동안에도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 제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버지인 이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 9명에는 각각 3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강단에 선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의 절차에 따라서 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교수님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강화된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사를 운영하는 등 아빠 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여수 섬마을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는데요. 경남 김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방역복을 입고 소지품을 비닐에 넣은 외국인들이 여객선 터미널로 향합니다. 곧이어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정선에 올라탑니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지난 28일 돔과 우럭 등을 키우는 검은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3명과 이들의 검체를 채취한 보건소 진료소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외국인 노동자 1명도 추가 확진돼 모두 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추석 연휴를 육지에서 보내고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 여수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왔는데 27일부터 이상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김해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섬 지역 주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도 했는데 3분 빼놓고는 음성으로 나오고 위원회 주민들이 이제 다 그냥 검사 받고 이럴 수 있도록 안내. 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 지난 6월 목포 달리도 이후 전남에서 2번째, 동부권에서는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90%인 만큼 연쇄 감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초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거금도가 선정지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긴장, 어떻게 보면 긴장을 푼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장도 초조하네요, 지금. 한편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주에서도 해조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4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도내에서만 모두 2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수와 나주 확진자를 포함한 도내 외국인 확진자들의 94%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선제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 24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5,0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되기까지는 10개월 넘게 걸렸지만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한 달 이틀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월별 확진자도 9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36만여 명이 아직까지 한 차례도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6만 명, 전남이 20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 반드시 예방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로수가 자라면 표지판을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또 반복되는데요. 국민권익위와 자치단체가 가로수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중학교 앞 도로에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길게 뻗은 나뭇가지로 횡단보도 알림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또 다른 도로의 교통 표지판은 나무 그늘에 가려졌고 신호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수목이 무성해지는 봄, 여름철마다 지자체가 가지치기에 나서지만 매년 억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자가용 옆에서는 날라보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지. 3차선 붙으면 안 보여 버려. 그늘에. 경찰의 실태 조사 결과 가로수가 교통안전 표지판을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곳은 전남에만 17,000곳. 특히 일반 통행, 제한 속도 등 중요 표지판이 가려진 경우도 350여 곳에 달합니다. 도로에서 교통 안전 표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일반 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경찰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가로수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부터 도로 표지를 가린 가로수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도경에서 가로수 전수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은 전남도와 또 기타 시군과 공유해서 그것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권익위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또 전국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해 가로수 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역세권 가운데 하루 평균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치평동역 인근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 도시철도 역세권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2호선의 치평역 인근으로 주중 17만 건의 유동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1호선 가운데는 남광주역이 12만여 건의 유동량을 기록하며 가장 붐비는 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인구는 1호선 역세권에서는 11만 7천 명의 화정역이 가장 많았고 쌍촌역과 상무역이 각각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2호선은 금호 1동역 인근이 1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 1동과 박림 1동이 각각 17만 명과 15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단 AI 페퍼스가 창단식과 함께 지역민과 국내 배구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선수단은 패기와 열정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실내 스포츠 여자 프로배구를 광주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광주 FC에 이은 광주의 세 번째 프로스포츠 구단이 된 AI 페퍼스. 창단 의향서 제출에서부터 창단 승인과 연고지 확정, 그리고 감독과 선수 선발 등을 거쳐 창단식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광주시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AI 페퍼스 배구단은 AI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광주광역시의 파트너이자 광주 호남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신생팀이 등장한 것은 10년 만으로 김연경을 비롯한 동료 배구인들과 다른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광주 홈 경기에서는 강렬한 빨간색 상의의 유니폼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흰색 바탕의 경기복을 입게 될 선수들은 신나는 배구, 열정과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약속했습니다. 저를 배구로 밀어붙인다면 어느 팀이든지 한 번쯤은 저희한테 선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고 열정도 많이 넘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해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트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1명을 포함해 16명의 선수로 첫 발을 내딛는 페퍼스 선수단은 오는 19일 광주에서 KGC 담배 인삼공사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국제 아트페어 출품작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 동공미술관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열리는 아트 광주 20일 프리뷰에는 서양 화가 한희원,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신작과 김영화, 김용환, 박유자 등 아트페어 참여 작가 32명의 다채로운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 국제아트페어는 다음 달 3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호섭 의원은 광주 전남의 항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광주, 무안, 여수공항을 비롯한 8개 공항을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면서 항공행정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호남권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 무안공항 통합과 흑산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도 호남권에 항공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밀도 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이 경관 심의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는 북동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비 계획안에 대해 지나치게 층수가 높은 데다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경관심의위원회가 반려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는 북동 지역에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4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원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재개발 사업 현장의 철거공사 계약이 위법하게 맺어지고 있다며 일부 조합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재개발 조합장들이 지작물 철거를 불필요하게 용역사에게 맡겨 수억 원에 이르는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조합장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13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의당은 한전이나 통신사 등이 직접 공사하는 전기통신공사에 별도의 용역비를 주고 계약을 맺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조합이 직접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발기인 대회를 열어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을 심의 의결하는 등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발기인들은 설립 취지문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 실현과 상생일자리 선도도시 광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관으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업체 3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추석 전후 3주 동안 광주 전남 농식품 가공유통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인 업체 19곳을 형사 입건하는 등 모두 35개 업체 22개 품목을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농식품 가운데 돼지고기 등 육류가 29.3%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동구 계림동 경양마을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6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양마을 뉴딜 사업은 경양방죽 예터와 헌책방 거리 등 역사문화자원을 연계 활용한 재생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한평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당초 10월 22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주 뒤인 오는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개최됩니다.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부와 군경, 지자체 등 11개 기관은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최종 점검하는 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